네, 이 시간은 조프로 경제TV 시간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영 기자,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뭐 앞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쌍용차 인수 무산됐다, 이번 소식 오늘 가장 관심인데 에디슨 EV 주가도 많이 떨어졌겠어요? 그렇죠. 오늘은 아무래도 생생경제의 자동차 특집이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쌍용 자동차는 거래 중지 상태라서 변한 게 없고요. 예. 에디슨 모터스의 관계사인 에디슨 EV 말씀하신 것처럼 장 초반부터 급락하다가 9시 반쯤에 쌍용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결국엔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아이고, 예. 네, 이 회사 원래 세미시스코라는 회사였더라고요. 예. 에디슨이 인수하고 지난해 11월에 에디슨 EV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2020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900억 원에 조금 못 미치더라고요. 예. 쌍용차는 같은 해 매출액이 3조 원가량이었으니까 이 매출 규모가 33배가량 나는 차이가 큰 회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인수전 초반부터도 자금력에 대한 의구심이 컸는데요. 일단 그래서 새 주인을 찾는 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문제는 쌍용차가 그렇게 매력 있는 매물이 아닐 거라는 점입니다. 아하. 지난해 본입 차례도 딱 3곳 참여했죠. 네. 그 중에서 에디슨 모터스 빼고는 자금 조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네. 애초에 법원에서는 쌍용차를 계속 법인으로 살려두는 것보다 아예 청산하는 것이 가치가 더 높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야, 그래서 이 공적 자금을 투입할 명분도 지금으로선 마땅하지 않은데요. 예. 또 여기다 윤석열 당선인이 시장을 중시하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내놨다는 점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여러모로 이 쌍용차에겐 고난의 시기가 이어질 전망인데 그래도 임직원은 물론이고 협력사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이 좀 서둘러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쌍용차 진짜 큰일이네요. 큰일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네. 뭐 그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예. 조사 결과도 발표가 된 것 같은데 결국 뭐 예상했던 대로 인재가 많았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 최근에 나왔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인 인재였고요. 예. 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부실시공으로 큰 사고를 냈을 때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때는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처분 권한을 가진 건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아하. HDC 현대산업개발 하면은 그 코엑스 가까운 곳에 본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어떻게 하라고 권고 조치를 냈습니까? 일단 국토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총체적인 인재이기 때문에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사안이라고 봤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사실상 등록 말소를 요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예. 그런데 이 등록 말소가 되더라도 처분 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적자 수주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출혈 수주를 하고 있는 배경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하. 또 다른 이름으로 회사를 다시 설립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토교통부도 좀 설명을 했는데 어찌됐든 신생기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실적은 없어지는 꼴이니까 영향은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대상은 원도급인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네. 하도급인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인 건축사 사무소 광장인데요. 이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년을 요구했습니다. 야, 이 현대산업개발은 난리 났군요, 지금. 난리 났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현대산업개발도 문제긴 문제입니다만 이런 사고 문제 계속 반복이 되는데 뭐 부실 사고 대책 뭐 이런 거 있나요? 네. 이 사회부 저도 오래 했었는데 네. 사회부 있을 때 보면은 건설사들에서 인명사고 나는 거 은근히 정말 자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시공에 대한 대응 강도를 높인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처분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자체는 조사 권한도 없고 하니까 재판 결과를 볼 때까지 이 판단을 좀 유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굉장히 좀 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예. 평가가 나왔고요. 이번에도 서울시에서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할 정도로 큰 사고, 구체적으로는 사망자 3명 이상, 예.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나 전도로 대시공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큰 사고의 경우에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가 다시 가져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처분을 신속하게 내리겠다 이 뜻이고요. 예.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일반인 3명이나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는 바로 등록 말소. 네.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아웃은 5년 동안 부실 시공이 2차례 적발되면은 등록 말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가운데 일부는 법률 처리가 필요하니까 다음 달까지 발의를 마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고요. 예. 또 법률 개정이 필요 없는 건 상반기 안에 개정해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야, 이거 사실은 뭐 6개월 이렇게 시간 끌다 보면 또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니까. 그렇죠. 네. 한참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처벌하든지 뭐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이게 시간 걸리면 이번 조치는 뭐 그나마 조금. 그렇죠. 그리고 처분의 실효성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문제가 있죠, 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조치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건설업계 분위기는 울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없죠. 네. 네. 등록 말소가 만약에 정말 된다면 네. 이 사례를 찾아보니까 1994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성수대교 붕괴 사고 참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동아건설산업이 1997년에 취소 처분을 받았거든요. 네. 그 이후로 25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고 해요. 예. 일단 당사자인 만큼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할 말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예. 근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당혹해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이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이어서 아파트 붕괴 사고까지 냈으니까 예. 등록 말소까지는 피하더라도 상당 기간 영업 정지는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겠네요. 네, 일단은 두 가지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업계마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건설업계는 유독 고질적인 문제적인 관행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이거를 바로잡고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거는 업계를 정화할 수 있는 기회다. 네. 이런 좋은 반응도 있고요. 예. 반면에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네.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당연히 건설회사인데 그렇겠죠. 아무리 안전에 신경을 쓰고 또 아무리 예산을 투입을 해도 현실적으로 안전사고를 100% 예방하기 어렵다는 게 또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이 회사가 어떻게 노력을 했고 어떻게 예방을 해왔는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너 안 돼. 투 스트라이크 아웃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나친 처벌이 될 수 있다. 이런 반발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데 뭐 워낙에 그동안 이런 안전사고 문제가 많아서 이참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겼으니까 조금 건설 회사들도 좀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TV 오늘은 뭘로 정리하실 겁니까? 역시 HDC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회사가 반발하는 내용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역시 매년 적지 않은 사람이 안전사고로 희생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확실히 관행의 개선도 필요해 보이고요. 예. 정부에서 계속 대책이 나오는데 이럴 때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대책이 왜 없었나 해갖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정치의 책임도 적지 않은데 사실 정치 얘기 계속 하는데 정치의 불만이 엄청 많아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많긴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원투 스트라이크 제도를 내놨지만 네. 더 강화된 내용이 들어가긴 했는데 이거는 이미 기본적으로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종합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말씀 잘해주셨네요. 아니 근데 뭐 사실 그 전에도 할 수 있었으면 원 스트라이크든 투 스트라이크든 빨리빨리 했어야지.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예. 네, 그래서 제발 이번에는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조태영 기자였습니다.